전북 남원에서 오셨습니다. 두 살 차이 자매를 둔 주부시고요. 지금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깨하고 목 그리고 견갑골의 통증도 있으시면서 골반이 굉장히 불편감이 있고 뒤틀리게 아픈 통증들도 있으시고 이게 아마 만삭 때부터 시작하셨었나 봐요. 그때부터 계속 누워있을 때부터 아프고 불안도가 올라가면서 심장이 제가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 어떤 건지 압니다. 이게 압력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똑바로 누우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눌리는 느낌들이 이제 자꾸 이 자율신경이라든가 나의 몸까지도 같이 영향을 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목부터 날개 쭉지까지 팔이 아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딘가를 자꾸 마주하는, 그러니까 자꾸 만지는 저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이걸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아프면 그러실까 사실은 참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날개뼈 쪽으로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지금 아프신지 부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뒤로 돌아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날개뼈 사이, 여기 날개뼈 사이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날개뼈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팔을 뒤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주름이 생기고 음영이 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날개뼈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날개뼈가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깨뼈가 앞쪽으로 이동을 한 게 1번인 거고요. 또는 날개뼈가 뜨면서 어깨가 앞으로 갔지만 요 등이 너무 세우는 거예요. 등을 너무 세우면 갈비뼈가 앞쪽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공간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뼈가 뜨면서 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1번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 뒤로 손을 올려서 여기 날개뼈가 튀어나오는지 요 사이에 음영이 지는지 주름이 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러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날개뼈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음영이 확 지면서 쪼여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이쪽 또 앞에 보시고, 네, 괜찮습니다. 이쪽 주변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막 이런 데를 이렇게 만지게 돼요. 아, 네. 이게 지금 목티를 입어서 목이 안 보이는 건데 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 있어서 요런 분들은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이 손을 갖고 내가 요 칼날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요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쇄골하고 요 어깨 만나는 요 사이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쓸어봤을 때 딱딱한 부위가 있고 팔까지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느냐? 그러면 과긴장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쓸어보겠죠? 쓸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은 어때요?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팔까지 찌릿찌릿하고 여기 누르면 아프긴 한데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픈 쪽하고 여기가 같이 아픈데요. 그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80% 이상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전반적으로 접근 부위가 불편한데 옆에 네. 그냥 발목, 네. 골반도 조금 이렇게 돌릴 때마다 소리가 나고. 골반도 소리 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된 건데요. 이분의 주름을 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지는 주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일자로 내려오는 주름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세로로 퍼지는 주름이 있는 분들은 저를 보십시오. 이 어깨 앞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말리면서 여기 갈비뼈, 가슴 아래쪽에 있는 이 갈비뼈가 이렇게 처지면 주름이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처지면서 얘가 이렇게 안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골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으로 빠져요. 그래서 빠지는 느낌을 들으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발이 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발을 살짝 들었다 놓는데 발등이 여기가 남들보다 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제가 본 거거든요. 이 발등이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오른쪽은 발등이 뼈가 튀어나온 게 없고요. 여기가 느껴지죠? 이쪽 발등은 요 가운데 뼈가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주름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어깨가 앞으로 나오지만 골반이 빠지면서 이렇게 안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무릎이 떨어지면서 여기 위쪽의 발등으로 힘이 잘못 쓰여서 여기가 뼈가 튀어나와 있는 케이스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발등도 봐야 된다. 그래서 발등에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면서 여기가 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깨가 아까 말한 이렇게 떠있는 날개뼈가 떠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딱 붙어서 얘가 펴져서 세로 주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의 긴장도도 떨어지고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천장 바라보고 눕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서 있을 때 잘 안 보였었는데 누우니까 더 여기 음영이 보이죠? 여기 뼈가 하나 탁 튀어나왔어요. 여기는 안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진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어딘가가 눌러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주변을 이렇게 문지르면 소리가 납니다.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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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야,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누르면 안 나죠. 괜찮죠. 그게 여기서 당기는 힘이 요 발목의 움직임도 굳게 만들고 무너지는 현상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요 발등에 있는 요 위쪽에 마사지를 해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기. 그냥 이거 푸는 방법은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리 나는 요 부분에 딱딱한 부분을 잡고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풀어주면 30초에서 1분 정도 풀면 얘가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발목이 여기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못 잡고 여기가 가동성이 죽은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발목을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 한번 돌려볼까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벌벌 떨리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봐봐. 덜덜덜덜 이거 보이세요? 떨리죠? 그러니까 이 발을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렇게 가동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안에서 두구덕 두구덕 자꾸 뭔가 눈 감는 것처럼 소리도 나고 뜨득 뜨득 소리도 나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10번 그리고 반대로도 10번 이렇게 돌려서 가동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시니어들 분들 보면 발목이 굳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이 발이 무게중심을 잘 받아줘야 되는 공간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못 움직여서 힘이 쏠리면 이 힘이 분산되지 않고 자꾸 타고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지금 느낌 어떠세요? 아까보다는 좀. 괜찮죠. 네,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10번, 또 반대로 또 10번씩 해서 발목에 움직임, 기름칠을 하면 지금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 기준점은 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게끔 해서 발목이 움직여지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럼 아까보다 덜 떨고 덜 잘 움직이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만졌을 때도 이제 소리가 나지 않고 편안하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양에서 이 위쪽 허벅지와 골반 쪽을 가면서 이제 허리가 자리 위치를 잡고 이 목 쪽으로 올라가는 위치에서 어깨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확인해 보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요게 여기 일어서면 아까보다 훨씬 자세나 통증이 좀 떨어질 거예요. 요게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여기서 당기기 때문에 이 옷의 주름처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요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요게 타고 올라와서 반대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어딜 눌러보냐, 여기 견봉이라고 하는 이게 뼈가 튀어나온 쪽이 있거든요. 여기 만져보면 그 사이에 아래쪽에 보면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눌러보고 왼쪽을 눌러보고 양쪽을 한번 눌러봐요. 눌러봤을 때 단단한 쪽이 한쪽이 있을 겁니다. 느껴지시죠? 왼쪽이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굳어져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타고 와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타고 반대로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으로 와서 이 쇄골 어깨 쪽이 반대로 아픈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으로 팔꿈치가 아픈 통증이 눌러보면 이 안쪽이 아픈 느낌 드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얘랑 똑같아서 이 손등으로도 같이 가요. 손등으로. 그래서 이 손등을 똑같이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럼 여기도 소리가 나죠. 뜨그덕 뜨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 자리를 똑같이 풀어봅니다. 반대쪽도 보면 이 자리는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리고 아프지도 않으세요. 맞지요? 그래서 요분은 요 위쪽에 있는 여기도 똑같이 요 발목처럼 똑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소리가 우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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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느껴지시죠? 얘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힘 빼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저는 그래요. 아기를 키우고 하다 보면 아기를 안는 손목의 모양 각도가 내가 편한 각도로 안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 편한 각도로 잡기 때문에 손목의 이 부분이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손목 아기 받쳐주고 하다 보면 이 손목을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라 이 무리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팔로 따라가고 어깨로 따라가죠. 거기다가 야간 수유, 밤에 또 아기 수유를 하거나 다른 걸 하게 되면 옆으로 누워요. 옆으로 누우니까 또 어깨가 눌려. 그 상태에서 또 아기 또 자꾸 또 좁은 데서 자야 돼. 아기가 넓게 자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육아하면서 아픈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아기 키우면서 온 근골격계 문제라고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편들이 풀어주면 좋습니다. 맞아, 좀 풀어줘야지. 그냥 딴 거 해줄 게 아니고 이런데 매일매일 관절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요거 꼭 찍어서 남편한테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거든 바로. 자, 여기입니다. 요거 집에서 맨날 좀 풀어줘. 뭐 하는 거야? 맨날 이거 하면 되지. 하면 여기가 이제 풀리면서 손목에서 이제 소리 안 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절대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누르는 건데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 근육들이 굳어 있는 거죠. 여기도 살짝 나지요. 그 정도로 여기가 많이 피로가 누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팔의 안쪽을 눌렀을 때 아프지 않지요. 네,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러면 어깨도 바닥에 이렇게 붙는, 좋아요. 이렇게 바닥에 딱 자기가 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는 분들은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날개뼈가 뜨지 않게 어깨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거 물병 하나. 잘 보이라고 이렇게 파란색을 넣었어요. 근데 집에서 하시게 되면 그냥 남는 물병에 물 한 3분의 2 요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을게요. 손등을 풀었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어깨가 떠서 자꾸 날개뼈가 뜨는 거니까 이걸 붙이려면 등을 너무 잡아당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승모가. 그래서 이거를 운동시키려고 하는 건데, 요런 도구를 이용해서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놔 볼게요. 딱 내려오면 물이 내려가죠.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죠? 지금 물병이 내려간 게. 그거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요렇게 오고.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내려가 볼게요. 축 내려봐. 요렇게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요 손바닥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렇게. 손바닥만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얘는 뭘로 해야 되냐면 쭉 당길 때 얘가 안으로 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안으로 돌고 다시 바깥으로 돌고. 그거 좋아요. 그렇죠. 좀 보이죠? 위쪽 팔이 도는 느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잘해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이런 분들이 잘못 따라하면 어떻게 한다? 손바닥만 뒤집으면 오히려 나 하고 났더니 팔꿈치 아파. 댓글 남겨주시는데 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오고, 어디가 위쪽 팔에 있는 요 부분이 바깥으로 돌아가게. 여기 앉아보신 분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바깥으로 걸레 짜듯이, 이게 우리 빨래 짜듯이 얘를 쭉 짜는 거예요. 빨래 짜기 하듯이. 그래서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면서 바닥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에 있는 갈비뼈와 요 날개뼈가 탁 붙는 느낌의 근육이 긴장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그럼 몇 번 하면 좋을까요? 15번. 좋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한번 서보실까요? 아까보다 확실히 덜 뜨죠? 네, 아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는데 지금 1차로 떨어지죠. 요렇게. 여기에 호흡만 잘 해주셔서 이 갈비뼈가 여기가 잘 부풀기만 하면 요 사이에 공간이 없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만큼 이 발이 무게중심을 잘 받아줘야 되는 공간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못 움직여서 좀 풀어줘야지. 그냥 딴 거 해줄 게 아니고 이런데 매일매일